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전기에너지 발생 그리고 전력 수송에 대한 내용 모두 완성을 했고요. 그에 대한 문제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 어떤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거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싹 빠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사실 중학교 때 그 개념들을 잘 완성하고 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었죠, 그렇죠? 예, 오히려 이 회로 분석하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예,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단원에 대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94쪽에 있는 내신 실력 문제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전구에 표시되어 있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일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격 전압이라는 거는 이제 220V라는 걸 연결해주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60Hz고요. 소비 전력은 110W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죠? 그렇죠. 220V 쉽게 말하면 110W라는 의미는 110W라는 의미는 220V에 연결해 주세요. 그럼 얼만큼? 110만큼 일해줍니다. 이 얘기죠.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지금 전력이라는 것은 V 곱하기 I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양, 1초당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시간당 요게 뭐 계산해 보면 위에다 쓰겠습니다. 220에 연결했으니까 220 곱하기 I를 해준 것이 1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0.5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20V에 연결해 준 상태에서 0.5A가 흐른다는 거는 이 지금 이 가전제품, 이 전구에 대한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이란 걸 해주면 이것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R은 440ohm이라는 사실. 지금 모든 정보가 다 해결된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구를 220V 전원에 연결하면 전구 회로는 전류의 세기는 0.5A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 전구를 220V에서 5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 전력량, 전기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력은 220V,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소비 전력이 나와 있잖아요. 110W입니다. 110W만큼 얘는 1초에 110W만큼 일을 하는데 전기세를 계산할 때는 시간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5시간. 그럼 곱하기 5시간 해주면 550Wh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 이 전구를 10V, 110V 전원에 연결하면 소비 전력은 440W가 된다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그래서 필라멘트가 끊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지금 얘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 저항이 440ohm짜리에다가 110V를 연결해 줬대요. 그러면 전류는 4분의 1 암페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소비 전력 계산해 보면 자, 110V에 연결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소비 전력은 우리가 P는 VI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110V 연결했을 때 4분의 1 암페어가 이제 흐른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440W가 아니라 4분의 110 그렇죠. 4분의 1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라멘트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과전류가 걸려서 망가지는 경우는 원래 허용 전압보다 높은 전압에 꽂았을 때고 그다음에 얘보다 낮은 전압에 이제 꽂았을 때는 그만큼의 이제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타진 않아요. 고장 나지는 않지만 제대로 일을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굳이 계산 안 해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내용 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29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있는 1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글쎄요, 너무나 단순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전동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전기 넣어주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가 이제 불 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되는 거고 전기 에너지가 전기 난로는 열 에너지로 되는 거라서 정답이 2번 되겠죠.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류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직류 전동기래요. 여기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전류 넣어줬을 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이거 이제 묻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류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지금 직류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나타낸다 했죠. N이고요. S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도선을요. 두 개를 선생님이 그냥 한꺼번에 그릴게요. 되겠죠? 이거 단면 나타내는 겁니다. 2D로 지금 3D를 2D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전류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고 돌아가서 자 여기서
어디야 여기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얘는 나와요. 그럼 원래 기존에 있던 자기장은 N에서 S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도선은 뭐가 된다? 그렇죠. 자석이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자기장 형성되고 얘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이렇게 해요. 그럼 보세요. 얘네들은 서로 상쇄되죠. 이쪽 방이 원래 지금 자기장과 상쇄가 되고 얘네들은 보강이 되면서 얘가 강하죠. 강한 데서 약한 것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작용하게 되는 거고 얘는요. 얘네들은 상쇄되고 얘네들은 보강이 되죠. 그래서 얘가 강해서 강한 데서 약한 것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돼서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서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이거 풀면 다 푼 거예요. 예, 맞는 내용 되겠고. 자, 나에서 정류자. 자, 정류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교류 전원일 때는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이 직류 전원은 지금 방향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얘가 반바퀴 돌아가게 되면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전류방에 돼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덜덜덜덜 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접점을 바꿔가지고 자, 지금부터 알면 돼요. 정류자라는 거는 접점을 바꿔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 정류자의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뀌게 한다. 요거 그냥 알아두면 돼요. 예, 뭐 굳이 이거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접점이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는 길이가 이렇게 지금 코일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이렇게 되고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분야 저기 분야 이래가지고 전류 방향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류자라는 거 우리가 지금 요게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에서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는데요. 원래 이게 방향이 안 바뀌면 이제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서 방향이 다시 원상태로 한 번 더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회전하는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 그래서 이거 잘못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294쪽에 있는 요거 드라이기 문제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는 거겠죠? 첫 번째 볼게요. 펜 모터, 여기 모터 있죠? 직류 전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류 전원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교류 전동기란 얘기죠. 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돌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고. 스위치 A를 닫으면 헤어드라이가 작동한다는데 A를 닫았습니다. 그럼 여기 닫혔지만 지금 전원에 대해서 연결된 거는 지금 모터가 우선 돌아가야 되잖아요. 헤어드라이가. 이것만 뭐 지금 연결되면 이거 뭐 난로지 이게. 그렇죠? 우선 바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끊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우선 C가 우선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이게 그러니까 스위치가 여기다 있는 거예요. 여기. 헤어드라이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우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를 닫은 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B와 C를 닫으면 자, B와 C를 닫으면 지금 펜 모터 돌겠죠? 그다음에 얘 지금 이쪽 저항에 대해서 이제 전류 돌겠죠. 그래서 열 발생하고 열 발생한 데서 이제 바람 불어주니까 뜨거운 바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바람 나온다. 맞는 내용 되고 스위치 A, B, C를 모두 닫으면 자 얘도 전류 들어가고 얘도 전류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이제 열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회로의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지는 거죠. 병렬 연결이라서.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30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좀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를 좀 이제 검색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230쪽 보게 되면 뭐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생님 포인트만 이제 여기 나타냈는데 테슬라는 첫 번째로 기억에서는 교류에 대한 내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류는 뭐를 이용하여 전압을 높여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변압기죠. 예. 그 다음에 전압을 높이면 손실 전력을 뭐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줄임으로 해서 손실 전력을 감소한다. 그 얘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걸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변한다. 교류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니은에 들어갈 만은 발전기가 아니고 변압기죠. 변압기. 그래서 잘못됐고 디귿에서 전압을 2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2분의 1배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4배가 감소했잖아요. 4배가.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배로 된다는 거 이렇게 살펴보면 돼서 정답은 기억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이제 2번 문제 보게 되면
송전 시의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선에 대한 저항을 줄이겠다 이 얘기 나오겠죠. 송전 전압 높이는 거 맞죠? 맞는 내용이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전류 증가시키면 이건 최악이죠. 송전애한테 더 먹여주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막 야금야금 먹어가는 걸 그냥 막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전류 증가시키면 안 되고요. 송전선의 단면적을 굵게 해서 저항을 줄여 송전선의 저항 줄이는 거, 소비자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건설해서 송전선의 길이를 줄여서 저항 줄이는 거, 송전선의 저항이 더 작은 물질로 그렇죠? 더 작은 저항이 작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 개는 송전선의 전체 저항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힘들어서 우리가 전류를 감소시키고 전압을 높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줄여준다 해서 2번이 잘못된 내용. 얘는 지금 전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V. 자, 200V 그 다음에 1kW니까 1000W짜리. 그렇죠? 발전기를 통해 생성된 전기를 가정에 송전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전선의 저항은 2옴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송전선의 저항이 송전선에 있으면 얘가 2옴이래요. 아,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벌써? 예. 자, 여기서 한번 문제 볼게요. 송전선에 의한 전압 강화. 이게 뭐냐면 원래 전압이 있어야 되는 전압을 이제 우리가 걸어줬는데 송전선 지가 먹는다 그랬죠. 걔가 먹는 만큼의 전압이 떨어지거든요. 걔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송전선에 의한 전압 강화라 그럽니다. 전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얘가 먹었기 때문에 몇 볼트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보세요. 200볼트인데 1000W죠. 그럼 200볼트에 연결해주면 얘는 1000W만큼 일한다. 이제 이렇게 의미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VI인데 여기 V가 200이니까 I는 이게 1000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곱해진 값이 그렇죠. 5A가 된다는 얘기죠. 즉 얘는 5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마주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그럼 얘에 대한 저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5A 그다음에 여기 R 그렇죠? 200V 연결돼 있을 때 요거 계산해 주면 요거는 그렇죠. 40옴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5A가 여기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5A가. 그렇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주면 이 지금 송전선에 걸린 얘가 먹는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10V만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화는 10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몇 와트이며 손실되는 전력은 자 전력 구하면 되죠. 10 V 곱하기 I 하면 얼마? 그렇죠. 50W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뭐 이건 뭐 쓸모도 없네요. 요거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에너지로 전환 어떤 형태 에너지죠? 다 열에너지 형태죠. 열에너지 형태로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50. 그죠? 그 전선 그 송전선 위에 올라가서 그 50만큼 뽑았을 수도 없고 예, 이걸 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입력 전압이 110V. 입력 전류가 10A였다면 출력 전압이 220V일 때. 자, 보세요. 전력은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110 연결해줘서 10A가 흘렀다면 출력에서 지금 전압을 220으로 2배 띄워줬으면 여기 흘려주는 전류도 전류가 변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양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2배 됐으면 얘는 2배로 줄어야 되겠죠. 전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A가 돼야 되죠. 그럼 2개 곱해주면 1100. 여기도 곱해주면 1100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출력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5A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뭐 산소입니다. 물리를 가장한 거의 산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에너지 보조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5번 문제 계속해서 풀게요.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압을 110V를 220으로 점프시켰대요. 그렇죠? 2배로 전압을 올렸답니다. 그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세 비율. 그러면 2배만큼 전압을 올려주면 어떻게 된다? 2배만큼 더 코일을 감아주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2가 되면 되죠. 이게 전압비가 1대이면 그 가문세 비도 1대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끝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을 110에서 220V로 승합했을 때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110V 썼었거든요. 근데 이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면서 우선은 2배로 전압을 승합을 하게 되면 흐르는 전류가 절반으로 줄게 되면서 에너지 손실은 4배가 그렇죠. 2배의 전압을 올려주게 되면 에너지 손실은 4배가 준다 그랬죠. 그래서 누전 시 감전해야 위험을 감소시키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2배만큼 전압을 띄워주면 4배만큼 위험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감전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안전적인 위험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하고 난다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승합을 하는 게 우리가 없이 살잖아요, 사실은. 그냥
땅 파면 석유 나오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에 어떻게 안전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2배로 늘어난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를 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설명드려볼게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원선이란 전선이 들어오죠. 얘가 허용할 수 있는 흐르게 하는 이 허용량의 전류가 있어요. 이게 넘어가면 얘가 분란되니까요. 과부하고 으악 하면서 막 분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용량이 있는데 무조건 전력량을 많이 넣어줄 때, 전력량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 허용량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류 허용량을 높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가정에 훨씬 더 가정에 높은 그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막 굵은 이런 전선들로 다시 깔면 되는데, 전국에 있는 가정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다 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두면서 훨씬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전류의 양, 자, 전력이나 우리가 보내주는 거는,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거는 에너지라 그랬죠. VI입니다. 얘는 건들지 말고요. 얘는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넘어가면 얘가 타버리기 때문에 불나요. 뭐 전국이 다 막 그냥 발전소에서 보낸 것 때문에 다 불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면서, 이 I는 I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된다? 전압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그대로지만 전압이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에너지량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전류는 그대로 두고 전압만 계속 높여주면 그래도 많은 양의 에너지, 결국에는 에너지량을 훨씬 많이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승합을 시켜주게 되면 전류는 그대로 보낼지언정 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량은 많이 보낼 수 있다. 즉 여기서는 110에서 220으로 전류는 그대로 뒀지만 전압을 2배로 줬기 때문에 2배만큼 전력량을 더 많이 보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정에서는 2배만큼 더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얘는 고정해도 얘를 늘림으로 해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멋지죠. 그렇죠? 그 다음 디귿 보면 옥내 배선에서 열의 발생은 손실되는 전력이 2배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전압을 승합하게 되면은 전류량이 줄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은 오히려 줄어버리죠. 그렇죠? 손실이 준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에 대한 내용, 그렇죠? 니은이 이제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정용 변압기 강압용. 자, 승합이란 거는 이제 전압을 올리는 거고, 강압은 이제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요. 어떻든 간에 1차 지금 전압을 200V를 줬고요. 2차 전압은 2배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퓨즈 용량은 이제 8A. 얘는 뭐냐면 8A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면 지가 그냥 이게 녹아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류를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변압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실 이 변압기에는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제 단이라는 문구를 써줘야 돼요. 단,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전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게 되면 기억 보겠습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류비는 2대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200V가 1차 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V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이제 전력은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 I1하고 이제 I2 여기 혼동되니까 없애주면 이 둘의 전력량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 1이라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비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류비는 1대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 되겠고, 니은 보게 되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격 전력은, 그렇죠? 전력은 1kW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코일과 2차, 우선은 이제 전력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격 출력이 지금 1kW라고 좀 나와 있죠. 출력이 1kW라면 입력도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1kW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고. 요거는 이제 틀리고 이게 맞는 내용이고, 니은이. 디귿 보게 되면 변압기에 100V, 200W인 전구를 5개 이상 병렬 연결하면 전류가 차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용 전류가 8A가 넘어간다, 이 얘기인데 한번 맞는지 보죠. 자, 우선 요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100V, 200W라는 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100V에 꽂아주세요. 얼마큼? 200만큼 일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요것이 100 곱하기 I라는 거죠. 그러면 허용 전류라는 것은 2A라는 얘기네요. 2A. 허용 전류가 2A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허용 전류가 2A인 전구를 5개 이상 병렬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8A보다는 훨씬 더 커지겠죠. 맞죠? 이 5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A가 그냥 5개만 있어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우리가 10A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얘가 녹아버리죠. 끊어지죠. 그래서 전류가 차단된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서술형으로 좋은 문제죠. 발전소에서 생성한 전기를 송전할 때 고압으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승합하는 이유를 2가지만 쓰라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을 줄이는 거죠. 전류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송전선이 먹는 양을 줄이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몇 번이었죠? 6번에서 봤던 그 내용이에요. 승합을 통해서 전류량은 그대로 하지만 승합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발전소에서 보내서 가정에 쓸 수 있는 그 전력량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합을 통해서 가정으로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다. 이 2가지는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8번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소비지가 한 곳이라면 단위 길이당 전력소. 자, 단위 길이당이란 거예요. 그렇죠? 단위 길이당 보게 되면 요걸 이제 그 일정한 규격을 맞춰서 잘라서 보게 되면 누가 전력 손실이 가장 많냐 하면은 어디가 되죠? 이게 지금 보면 A, B고 여기 C죠, C. C로 나와 있어요. A, B, B가 뭐니? 자, C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전류가 가장 많이, 여기 지금 이제 전력량은 똑같다고 봤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봤을 땐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이 손실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가장 많은 데는 송전선 C가 됩니다. C.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C. 요거 맞는 내용이고, 송전선의 단면적을 굵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줄겠죠. 그래서 손실은 줄어지게 되고, 길이를 짧게 하면 전력 손실은 줄일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굵게 하거나 길이를 짧게 해라. 이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전자는 A에서 C까지 이동한다. 자, A에서 C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사실은 여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전기 같은 경우는 교류잖아요, 교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폭에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이동한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어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게 되면, 와, 이거 주상 변압기. 이거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건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자, 전압을 낮추는 일을 한다. 우선은 그 발전소에서 온 거를 우리 220V로 낮춰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높게 오다가 이제 우리 집 쪽으로 오기 전에는 이제 220V로 낮춰줘야 되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다. 그렇죠? 여러분, 변압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류 전원일 때만 주상 변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렇죠? 교류일 때만 이 변압기가 그 코일에 유도되는 것이, 그렇죠? 계속 변해야지만 그 2차 코일에도 유도가 되잖아요. 가문수만큼.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 주상 변압기를 통과한 후 직류 전류가 아니죠. 직류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예. 교류 전원이 들어오고 직류가 필요하면 너희들이 그냥 그 필요한 직류 전원을 만들어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댑터라는 게 여러분들 다 따로 달려 있거나 아니면 그 내재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 반도체에서 이제 다이오드 공부할 겁니다. 다이오드, 이거는 뭐냐면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보내주는 것은 교류인데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 또 한 번에 한번 그 바꾸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바꾸는 그 과정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 효율이 100%가 아닌 이유는 변압기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압기에 대한 것이 보존되는 것은, 전력이 보존되는 것은 변압기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변압기도 열이 발생하고요. 그만큼 변압기도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 내용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가 222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222쪽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입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발전에 대한 내용이라서 요 문제도 한번 계속 풀어볼게요. 자전거 발전기 여러분 기억나죠? 선생님이 돌리다가 그냥 막 완전히 망가뜨렸던 거. 자, 그건데 볼게요. 자전거의 전조등에 설치된 발전기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센 연구자석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전조등이 더 많이 밝아진다.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날 거잖아요. 센 자석. 자전거의 페달을 빨리 밟으면 더 많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자석의 회전을 빠르게 할수록 전조등은 밝아진다. 맞는 내용이에요, 둘 다.
코일의 가문수가 적을수록 전전도 많이, 이거 많이 감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예, 코일 하나에 유도되는 애만큼 또 다른 코일에 또 유도되니까 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가 다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어요. 그렇죠? 적을수록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코일로만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리관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또 혼동한 친구가 있는데, 이 구리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코일을 너무나 빽빽하게 감다 보면, 아예 그냥 빽빽하게 감다 보면 아예 그냥 이제 매끈한 구리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얘가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플라스틱과는 뭐 아무런 뭐 전자기적인 현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낙하시켰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거 해봤는데, 자석은 두 관에서 모두 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거 잘못됐죠. 얘는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지 말라는 방향으로 또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좀 얘보다는, 얘는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얘는 좀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됐고, 구리관을 통과할 때 자석이 더 느리게 떨어진다. 맞는 내용이죠. 얘는 반대 방향 오지마 하기 때문에. 자, 자석이 플라스틱관을 통과할 때 구리관을 통과할 때보다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 사실은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지 말라는 방향으로 이제 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낙하할 때 어떻게 되냐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 아예 발생 자체를 안 하죠. 예, 플라스틱관에서는 얘가 반응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됩니다. 되겠죠?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3번 문제, 4번 문제는 선생님 그냥 말로 풀게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자, 한번 볼게요. 원자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 화력 발전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얘기인데, 기억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기 오염으로 인해 환경 피해가 적다. 이거 뭐 화력 발전의 주 지금 뭐 최대 단점이 그 대기 오염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 기억 잘못됐고. 자, 니은 비교적 설치 장소의 제한을 덜 받는다. 그렇죠. 예, 그냥 뭐 태울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고,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고, 예,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어서 4번 문제 보게 되면 발전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물의 포텐셜 에너지, 이거 뭐죠? 물 자체가 그냥 그 터빈 돌리는 거, 그렇죠? 수력 발전이 되겠고, 보게 되면 화석 연료, 이거 화력 발전이죠. 그다음 다 핵분열 에너지,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순서대로 수력, 화력, 원자력 되겠죠. 예, 간단한 문제라서 제가 그냥 말로 풀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에 대한 내용인데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이 과정, 같은 과정을 거치는 발전 방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거. 자, 보면 에너지원에서 보일러에서 증기 발생하죠. 물 끓이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 들어가죠. 원자력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도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 끓여서 그걸로 터빈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수력을 보게 되면 얘는 물 자체 떨어지는 그 물에 그 떨어지는 거,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터빈을 직접 돌리죠. 그러니까 끓이는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수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 과정까지 있으니까 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기억과 디귿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 거죠. 맞죠? 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223쪽에 있는 내신 실력 문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플라스틱관하고 구리관 이렇게 놨네요. 그러고 나서 두 개를 낙하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반응이 없겠지만 얘는 자석이 들어오면 오지마 하면서 어떻게 된다? 얘를 막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다음 유도 전류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는 여기가 N극이 들어온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N극이 들어오면 여기도 N극이 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고, 예, 그 방향. 뭐 여기는 그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나이다. 맞는 내용이죠. 나만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자석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여러분은 그냥 자유낙하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 가속도,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계속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점점 빨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요거 잘못된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자석이 용철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보다 나가 길다. 그렇죠? 얘는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얘는 낙하를 이렇게 한다면 얘는 조금 덜 그러니까 가속도를 좀 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지겠죠? 말이 좀 웃긴다, 그렇죠? 어떻든 그래서 시간은 나가 더 길 겁니다. 얘가 더 먼저 도착하겠다, 이 얘기죠. 자석이 용철과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얘가 속력이 더 빠를 거니까 나보다 가가 더 크다. 가가 크다. 맞는 내용이고, 충돌하는 순간 용철이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나보다 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온전히 뚝 떨어지는 거고 얘는 그나마 좀 반대 방향 힘을 받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용처리 받는 이제 힘의 크기는 얘가 가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고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발전에 대한 내용 되겠죠. 자, 볼까요? 화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기억, 두 발전 모두 발전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건 여러분 화력 발전이죠. 원자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그렇죠? 얘는 물만 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는 화력 발전 되겠고요. 화력 발전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두 발전 모두 연료의 연소 반응 전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원자력은 이거는 해당되지 않죠. 자, 둘 다 원자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의 어떤 결손에 의해서 그렇죠? 핵 반응을 통해서 그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기 때문에 질량 수는 보존이 되죠. 우리가 핵 공부했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이 안 되죠. 잘못됐어요. 디귿. 두 발전 과정에서의 공통적인 에너지 전환 순서는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다. 그렇죠? 우선은 물을 끓여서 열 에너지로 이제 그 발전했으니까 화석 연료, 그다음에 이제 그 핵 분열 시켜 가지고 열 에너지 만들고요. 그걸로 통해서 물 끓여서 터빈 돌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그렇죠? 224쪽에 있는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가지 발전소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옳게 설명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너무 쉽죠, 이제는. 너무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력, 화력, 원자력이에요. 발전 과정 모두 운동 에너지 단계를 거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터빈 돌린다는 얘기예요. 발전기 돌린다는 얘기죠. 수력 맞죠? 화력 맞죠? 원자력 맞죠? 그렇죠? 태양 광 발전만 여러분들 발전기 안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변환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전기 만드는 거죠. 발전기 돌려서 얘네들을 돌려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을 가장 작게 거치는 것은 화력 발전이라고 그랬는데 화력 발전이 아니고요. 수력이죠. 앞서 봤던 문제랑 똑같아요. 얘네들은 우선 물을 끓여 가지고 그 증기의 힘으로 이제 터빈을 돌리지만 얘네들은 물을 직접 떨어뜨려 가지고 터빈을 직접 돌려 버리잖아요. 발전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 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화력 발전이 아니라 수력이 되겠습니다. 수력. 수력 발전.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몇 번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인 문제니까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알면 되는 내용이에요. 증기 터빈을 돌리고 가스 터빈, 복합 발전 뭐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증기 터빈 방식, 가스 터빈 방식, 복합 발전 방식 이렇게 비교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모르더라도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고른 것을 보면 세 방식 모두 수증기를 동력 전환의 매개체로 이용한다고 돼 있죠. 근데 보게 되면 증기 터빈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수증기를 생성한다 그랬고요. 여기 보면 얘는요. 복합 발전은 증기 터빈하고 가스 터빈을 지금 서로 이제 두 개가 활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에 대한 그렇죠. 수증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요거 가스 터빈 볼까요? 가스를 연소시켜서 그 힘으로 직접 터빈을 돌린다 그랬어요. 지금 물 끓이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가스의 폭발력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세 방식 모두 수증기를 동력 전환의 매개체로 사용한다면 요 가스 터빈에 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 개 모두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개는 다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 되겠고 같은 양의 천연가스를 소비할 때 복합 발전 방식의 가스 터빈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남은 폐열을 사용한다. 남은 그 폐열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겠죠.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보고 그 문제에서 그냥 요구하는 거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증기터빈 방식은 발전 과정에서 증기터빈 방식이에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세요. 화석연료를 연소시킨다고 했는데요. 주범이죠, 주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잘못돼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4쪽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91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배웠던 그 어떤 원리적인 내용은 하나인데 너무 이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바라고요. 자, 1번부터 선생님 문제 풀 거예요. 291쪽을 피기 바랍니다. 1번부터 풀 건데 이거 1, 2, 3번은 사실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탐구 생활 문제죠. 요즘도 탐구 생활이 있나요? 예, 그거 잘 모르겠는데 보세요. 전기 에너지가 연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나 기기가 아닌 것은 이거 1번 전기난로, 2번 토스터, 3번 커피포트, 4번 전기다리미. 가스레인지가 여기 왜 나옵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5번 정답이고 2번도 그냥 풀게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가 짝지어진 것은 3번 보게 되면 세탁기랑 선풍기. 전기 넣어가지고 돌리잖아요. 세탁기랑 선풍기. 맞죠? 예, 3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림 같은 전기기구는 전기 에너지를 각각 어떤 에너지로 전환시키는지 쓰시오. 누가 봐도 청소기죠? 그럼 이거 역학적 에너지고요. 누가 봐도 전구입니다. 이거는 빛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전기난로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 있네요. 이건 열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 전동기죠. 이거는 뭐죠?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뭐 저기 청소기나 뭐 똑같이 모터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3번까지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라서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말로 해결해 보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번 문제, 우리 292쪽에 있는 9번 문제인데, 그럼 그 전에 있는 6번과 7번 한 장 넘겨서요. 8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고, 이것도 선생님 그냥 말로 풀게요.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자,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보죠. 그림은 백열전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맞죠? 2번, 필라멘트는 텅스텐이 주성분으로 전기저항이 작아서 높은 온도를 잘 견딘다. 무슨 소리예요? 전기저항이 커야지. 그렇죠? 빛에너지 내야 되기 때문에. 2번 잘못이에요. 이거는 뭐 전혀 뭐 우리 안 배웠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필라멘트가 가열될 때 방출되는 빛을 이용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뭐 전구를 무시합니까? 그렇죠? 전구에 대한 그 주기능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4번, 전기에너지 대부분 열과 적외선으로 소비된다. 맞는 내용이고, 전기에너지 비효율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다. 그렇죠. 예. 열에너지로 발생되는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었죠. 한 시대가 아니다. 얘는 정말 꾸준하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LED 전구 같은 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부하면서 이제 LED 선생님 설명드릴 건데 그때도 LED에 대한 어떤 효율성 잘 말씀드릴게요. 자, 7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 아까 6번에 2번 되겠고요. 야, LED 바로 나오네요. 다음 표를 참조하여 백열전구, 형광등, LED 전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수명에 대해서 설명하죠. 다 나와 있어. 표에 다 나와. 이거 뭐 눈이 있니 이거예요, 문제가. 보세요. 백열전구, 형광등, LED 전구 비교해보면 에너지 효율은 LED 전구가 높잖아요. 30%, 20에서 30% 제일 높아요. 맞죠? 그 다음에 수명 시간도 보면은 LED 전구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을 뭘로 해야 돼? 에너지 효율과 수명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셔. LED 전구가 더 높고 수명도 높고 수명도 길다. 뭐 어쩌라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표만 보고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LED 전혀 몰라도 그냥 요 나와 있는 대로만 읽어주면 비교표가 나와 있으니까 하면 되는 문제죠. 자, 8번은 중요한 문제였고요. 이거는 선생님 풀어봤으니까 그때 그 문제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9번에서 11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표는 철수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일일 사용량을 조사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건데 결과적으로 자 보죠. A, B, C, D라는 전기기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구가 될 수도 있고 세탁기, 냉장 뭐 이런 건데 소비 전력이 60W, 130, 250, 800입니다. 1일 사용 시간 8시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각 전기기구가 1일 동안 사용되는 전력량, 전기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죠. 2개 곱해주면 하루에 얼마? 그렇죠. 68에 480Wh 쓰는 거고요. 얘는요. 계산해주면 520Wh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보면은 500Wh 쓰는 거고요. 여기 계산해 주면 2분의 1이니까 400Wh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 가장 큰 거를 보면은 제일 높은 애가 누구죠? 480, 520, 500, 400이니까 520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제일 큰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 정답 2번입니다. 되겠죠? 예, 너무나 단순한 문제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격 전압이 모두 같을 때 전압을 똑같이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220V에 연결해 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60W만큼 일합니다. 이 얘기죠. 그럼 이 60W라는 얘기는 전압 곱하기 전류 요건데 얘는 고정돼 있으면 이 값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220으로 고정돼 있다면 이 값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거 누구예요? 800짜리죠. 그렇죠? 그럼 800짜리
D가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겁니다. 되겠죠? 그만큼 전류가 같은 전압 걸어주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만큼 전력을 많이 먹는 거죠. 전력이란 건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거는 같은데 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력을 많이 먹는다. 전기 에너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철수네 집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은 몇 킬로와트? 야, 이건 우리 집 전기세도 안 구하는데 내가 철수네 집 전기세까지 구해줘야 되겠습니까? 네가 좀 구해라 이런 거는 좀. 철수야. 자, 보세요. 하루에 얘가 얼마 쓰냐면 이렇게 시간씩 해서 결국에 하루에는 요만큼 쓰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요. 다 더해가지고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900Wh가 나온다. 귀찮아요, 귀찮아. 그렇죠? 하루에. 그런데 30일 동안 그럼 얼마? 하루에 이만큼 3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57kWh라는 값이 나온답니다. 예, 이거 안 할래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철수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고생하네요. 자, 새 전기 기구를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했을 때 나오는 전기 요금, 아주 이제 아주 노골적입니다. 돈까지 계산하래요. 전기 요금은 1kW당, 그쵸? 200원. 200원까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다.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얘는 50W를 10시간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0시간 사용하면 얘는 500Wh죠. 얘는 2시간 사용하면 2000Wh고요. 얘는 30분 사용하면 절반 시간이니까 2000이니까 1000W 사용하는 거예요. Wh. 그럼 이거 더하면 3500Wh죠. 그거를 30일 동안 계산을 했대요. 그럼 요거 값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값 나온 거를 킬로와트로 바꿔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곱해줘서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105kWh가 나온대요. 그렇죠? 거기다가 1kW당 200원이니까 200원 곱해주면 얼마니? 예, 21,000원, 21,000원, 21,000원 내면 됩니다. 예, 전기세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인 그 방향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소비 전력 량이라는 거,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기세를 구하는 거다. 예, 노골적으로 막 돈 계산하라 그러잖아요. 내놔 막 이러고 21,000원 썼으니까 내놔. 자, 좋습니다. 12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00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300쪽. 예, 정신 없습니다. 300쪽에 가서 우리가 이제 뭐 대단한 문제에서 요 발전에 관련된 내용 한번 또 풀어볼게요. 2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형광등, 백열등, 수은등 나와 있고요. 소비 전력이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밝기가 뭐 루멘이래요. 나도 뭐 몰라. 뭐 그냥 우리는 뭐 밝기에 대한 단위는 뭐죠? 밝다, 더 밝다, 눈부시게 밝다. 이게 단위죠, 뭐. 그렇죠? 근데 이런 단위가 있나 봐요. 당연히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밝은 거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 가지 조명용 전등을 220V 전원에 연결했을 때 전격 소비 전력과 밝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이죠. 이거 뭐 또 자료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동일한 시간 동안 켜두면 백열등이 소모한 전력량은 형광등보다 크다. 자, 백열등은 어떻게 된다? 1초에 100만큼의 지금 전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은 1초에 40만큼밖에 안 쓰는 거니까 누가 더 전기 많이 먹어요? 백열등이 많이 먹죠. 그래서 소비한 전력량은 같은 시간이라고 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그렇죠. 전력을 누가 더 많이 쓰면 백열등이 더 많이 쓰죠. 그렇죠. 더 크다. 우리 말이 어려워, 말이.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는 그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백열등, 형광등 해놓고 이렇게 이러면 편하잖아. 읽다 보면 헷갈려. 그게 여러분 수학이 막 복잡해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더 어렵다니까. 우리 말이 어려워. 말이 이게 기호로 나타내기가 훨씬 편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자, 미안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수은등을 5시간 동안 켜두면 사용된 전력량. 자, 수은등 100W 써요. 그쵸? 근데 5시간이니까 여기다 5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500Wh인데요. 킬로와트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1000 단위로 바꿔주니까 0.5 kWh. 네, 맞는 내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같은 밝기를 얻는데 백열등이 수은등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자, 밝기를 보세요. 백열등은 2300이고요. 수은등은 5600이에요. 얘가 지금 2배 정도, 2배가 완전 안 되죠. 2배나 더 밝아요. 2배 이상으로 밝아요. 그런데도 전력은 똑같이 쓰죠. 그러면 얘가 2배 이상 따라잡으려면 얘도 2배 이상 더 전력,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W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밝기를 얻는데 백열등이
수운동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배만큼 일을 2배 이상을 더 일해줘야 되니까 2배만큼 더 에너지를 더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D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직류 전동기에 대한 작동 원리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이걸로 해도 뭐 돼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류자 또 나오죠. 예, 이거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건지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 플러스 지금 직류전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에서는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돌아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이렇게 다시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N극이고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 여기 S극입니다. 두 개를 단면으로 끊어서 3D를 2D로 바꿔보겠습니다. 도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X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죠. 여기서 보면 화살표도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기존에 있던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X쪽으로 해서 지금 전류가 흐르죠. 그럼 얘가 자석이 되죠.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런 방향, 시계 방향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 그랬죠? 시계 방향. 야, 선생님 많이 발전했습니다. 색분필도 쓰고 원래는 뭐 이거 안 써요. 안 씁니다. 자, 기분이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보면 여기 엄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죠.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네들은 서로 보강되고 얘네들은 서로 상쇄되죠. 여기가 강하고 약하니까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작용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강되고 여기가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방향이 반대고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 세지죠. 그래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우선은 이 전동기라는 것은 전기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죠. 얘가 원래 자석이 쓰는데 얘가 전기 넣어주면 얘가 자석이 된다 그랬죠? 그럼 자석과 자석의 힘 때문에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내용 되겠고요. 가에서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지금 구했죠? 시계 방향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요거 FBI라고 해도 돼요. 그럼 요 선만 한번 볼까요? 요 선. FBI에서 지금 B가 잘못 잡았다. 이거 손 이상하게 되는 건데. N에서 S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N에서 S에다가 I는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네. 왜 그래? 이걸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아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리로 들어가고 얘 한번 해볼게요. 얘를 따로 보면 돼요. N에서 했으니까 이거죠. 근데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막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양 있게.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얼마나 뭐 깔끔합니까? 요것만 하면 되죠. 요것만 딱 하죠. 싹싹 요것만.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나에서 정류자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뀌게 된다. 자, 정류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직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걸 돌아가면서 바꿔줘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교류처럼 바꿔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정류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돼서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쵸 전력에 대한 내용, 발전에 대한 내용 모두 포함을 해서 문제까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땐 그게 어렵다는 느낌이 없었죠? 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로를 분석할 수 있으면 어떤 정기적인 문제도 다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로를 볼 줄 모르면 그냥 여러분들이 중육이 드는 거예요. 보자마자 나 이거 자신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 연습 충분히 하고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그 연습할 수 있는 또 연습지를 또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충분히 그 받아서 연습 충분히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